안녕하십니까. 우리 족보 뽀개기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왜 기출을 제가 테마별로 묻고 중등 그 다음에 초특 유아 기출 문제를 교재에 수록했는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잠깐 화면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쭉 제시했는데, 다 이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중간에서 발췌한 것들입니다. 이제 임용고사는 기출문제가 선생님들 반복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작년에 초등 A 1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A 1번의 가로 1번 문제는 과거에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선생님 출제가 됐는데, 이게 지금 과거에 선생님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2005년도에 선생님들 뭘 제시했냐면, 여기 지금 선생님 여기에 제시된 게 이 표 있잖아, 표. 이게 뭐죠, 선생님들? 이게 모음입니까? 이게 뭐죠? 자음이지. 그럼 여기가 있고 자음이 있고 여기가 뭐가 있냐면 모음이에요. 그럼 자음과 모음을 결합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선생님들? 가나 다라 마 바가 뭐야? 음절이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기본 음절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음절이야. 그럼 여기서는 다 글자가 몇 음절 글자가 되어 있습니까? 1음절이지. 그럼 선생님들 자음과 모음이 뭐가 돼? 음소가 되지. 이게 결합하니까 1음절 문자가 나오는 거야. 1음절 문자. 그러면 이 음절 속에는 자음과 모음에 뭐가 들어있을까? 소리값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보면 1부터 6까지에 뭘 쓰라고 그랬죠? 정확한 명칭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제가 기역, 디귿, 시옷은 네모에 놨냐면, 이게 소리값의 명칭에서 규칙에 맞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 문제하고 선생님 똑같은 게 작년에 1번에 이 문제 기억나시죠? 그림과 같은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자음자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될까? 6개 중에서 기역, 디귿, 시옷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똑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요게 나왔잖아. 그럼 앞으로의 문제에서는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될까? 모음자야. 그럼 이 모음자를 가지고 선생님들 뭘 물을 수가 있냐면 단모음, 그 다음에 이중모음, 또 고모음, 중모음, 그 다음에 저모음. 물어볼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다시 자음자는 기본 자음자 몇 개? 5가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문제가 선생님 진화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자음을 물었으면 오른쪽 문제, 작년 문제는 선생님들 뭘 물었냐면 모음자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10개의 소리값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선생님, 그럼 왼쪽에 가의 모음자가 몇 개입니까? 아, 야, 어, 요, 몇 개였습니다. 합히면 5개. 총 말 중까지 했을 때 몇 개입니까? 이거 몇 개? 이거 왜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단모음이 있고 이중모음이 있잖아. 근데 한글 맞춤법에 제시된 24자 속의 모음자는 몇 개야? 10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다르게 돼 있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단모음과 이중모음, 맞춤법에 제시된 24자 중에 무엇? 모음자 10개는 선생님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 어찌됐든 선생님들 여기서 문제가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자를 쓰라고 했잖아, 선생님들. 그럼 이제 이중모음을 쓰는 거 맞잖아요. 자, 그럼 이 문제가 선생님 이렇게 진화했잖아. 그러니까 요 문제를 볼 때도 선생님 대부분요, 요거 답 한번 쓰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통해서, 음소의 결합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구나. 음절이 만들어졌구나. 그럼 이음절이 있으면 뭐가 되는지? 이음절.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받침이 있어, 없어? 받침이 있는 글자로 확장되어 갈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볼 수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제 이건 시험에 나왔었죠. 그럼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게 뭐냐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이제 변형해야 돼.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기출 변형 문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문제를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 변형해 봤냐면, 이렇게 하면 변형해 봤습니다.
자, 좀 전에 문제는 자음자 14개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음자 14개 중에서 뭘 쓰라고 그랬습니까? 소리감의 규칙에 어긋나는 걸 쓰라고 그랬죠. 전 이 문제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거였습니다. 자음자 14개를 바탕으로 자음 축약과 유마를 설명해 봐라. 그럼 여기서 14개를 쓰고 여기서 뭐라 해야 됐어요? 자음, 축약, 그 다음에 무한, 유마 있습니까? 그럼 유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리고 자음 두 개가 만나서 어떻게 축약된 거 알아야 될 거. 이렇게 쓰면 변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에서는 뭘 물었습니까? 입술 모양이 변하는 모음자라고 물어봤죠. 이중모음 물었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 시험 문제 만들 수 있을까? 입술 모양이 무한, 변하지 않는 모음자, 단모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비해당되는 모음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더 나가야 돼. 근데 비 중에서 모음자를 쓰는 건데 여기서 고모음 써봐라. 고모음,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7, 8월, 9월 10주간 시험은 여기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족보뽀개기에서는 왼쪽에 기출문제가 제시되어 있고 기출 변형이 있죠. 영원 선생님들 제가 금요일날 모의고사 본다고 그랬잖아요. 모의고사 때 이런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럼 은근히 이게 헷갈리는 게요. 지문은 똑같은데 물어보는 게 달라요. 이거 은근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한 다음에 변형을 통해서 근데 이제 요거 해당 내용은 족보 1, 2에 다 나와 있어요, 선생님. 이런 것들. 또는 봅시다. 이번 책에는 선생님들 제가 또 어떤 걸 제시했냐면 유아 문제를 선생님 제시했거든요. 요즘에 유치원 기출문제를 보니까 초등 특수 문제하고도 굉장히 많이 겹치고 전 놀란 게 난 유치원이 이렇게 똑똑할 줄 몰랐습니다. 유치원 수업 내용이요. 초등학교 5, 6학년 수업 내용이에요. 변인 통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저학년 문제 있죠. 저학년 문제는 초등 문제보다 앞서가요. 교육론이 더 많이 섞여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학년 문제 스타일은 초등 특수하고 중특하고 유치원 임용고사가 많이 도움돼. 그 이유가 있어요. 초등 특수의 교육과정은 초등교육과정 몇 학년일까요? 초등교육과정이 1, 2학년입니다. 1, 2학년 내용을 1부터 6을 확대해놨어요. 그럼 이 1, 2학년 내용은 유치원 교육과 연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렇게 연계가 돼, 저학년은. 그 다음에 고학년은 뭐하고? 중등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많이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출문제만 나와 있는 건 풀어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보십시오. 이게 선생님 작년에 나왔던 문제 맞잖아요. 소가 뭘로? 손목으로 돼 있잖아요. 이건 어차피 이제, 초성, 중성, 종성, 이름절, 이음절, 이제 이건 선생님 출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발전돼 갈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선생님 유치원 문제거든요. 우리 소에다가 뭘 붙였어? 니은 받침을 붙더니 손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 봐봐. 처에 리을을 더하면 무슨 소리가 날 것인가? 처에다 리을을 모르겠어요. 텀벙텀벙에 받침을 못 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얘들이 이제 받침을 더하거나 받침을 지금 보였어요. 펴줬잖아, 선생님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십시오. 의학 곰이잖아. 곰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곰, 기역, 오, 미음을 합치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선생님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 이렇게도 지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곰 하면서 곰돌이 누구? 푸바 있잖아요. 그러면 곰이구나. 이렇게도 지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전자가 쓰이 뭐야? 이게 뭐야? 발음 중심이지. 후자가 뭘까? 의미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 문제를 봤더니 음운 인식이라는 말이 있고 음운 조작 유형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2022 초과정에 음운 인식이라는 용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 지도서 강론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음운 인식 문제는 이제 어떤 기출을 가져오면 될까요? 유치원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요 문제를 다 가져오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들 유치원 문제를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또 이거 봐보세요, 선생님들. 언어 구성 요소를 쓰라고 했잖아. 구름이에서 첫소리 구를 뭐로 바뀔까? 자로 바뀌면 자름이, 가름이, 다름이, 하하, 재미있어. 자름이가 뭐야? 자름이.
여기서 선생님들, 자, 뭘 바꿔버렸습니까? 가나다라마 첫 음절을 바꿨잖아. 이게. 좀 전에 선생님들 이름절이었냐, 그 다음에 무엇? 이음절이었냐를 물었잖아요. 유치원 문제에서는 첫 음절을 바꾸니까 전혀 뭐해? 다른 단어가 돼버린단 말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구성요소는 뭐가 될까? 음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 병행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국어가 굉장히 많이 도움되는 선생님. 국어 작년에 나온 문제가 뭐였어요, 선생님들? 감각적 표현이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 맞습니까? 작년에 감각적 표현. 그럼 이제 선생님, 우리 감각적 표현을 중심으로 동시를 감상하면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요? 심상, 이미지가 그려지지. 그럼 이제 이게 이미지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자, 그리고 2010년도에는 선생님들 뭐가 나왔습니까?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무엇? 시를 읽으라. 비유가 나왔죠. 비유. 그럼 이 문제는 다 선생님들 고학년 3, 4, 5, 6학년 문제예요. 이게 3, 4. 3, 4는 감각, 5, 6의 무엇? 비유였지. 그러면 감각과 비유적 표현을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지도할까 안 할까? 지도해요. 무슨 표현으로 지도할까요? 1, 2에서는. 자, 1, 2 시간제 하시니까 우리 선생님 시간제. 지난주 국어 시간에 뭐 가르쳤나요? 아주 좋아. 또박또박이란 말. 또박또박. 꾸며주는 말. 일단 또박또박이란 말 있잖아. 비슷한 유형의 낱말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비슷한 유형. 바르게? 아니, 또박또박과 비슷한 형태. 금방 또박또박 그랬잖아. 그럼 따르릉. 이주가 공백이 컸구나,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또박또박, 따르릉. 비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노래 시킬까요? 원래 처음 오면 다 우리 노래했죠? 노래 춤추고 다 노래 하실래요? 왕언니? 아장아장. 첨벙.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따박. 아주 좋아. 이게 1, 2학년에 나오는 말이지. 그러면 1, 2학년은 선생님 뭐가 나오냐면 흉내내는 말이 나와. 그럼 이 흉내내는 말은 동물의 울음소리를 누구의 언어로 흉내내요? 인간의 언어로. 공통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유의 기본이 초등학교 1, 2학년은요. 흉내내는 말입니다. 그럼 초등학교 1, 2학년 시에는 흉내내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면서 이 흉내내는 말이 많이 들어있으면 감각적 표현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리고 뭐가 떠오를까? 심상, 이미지가 떠올려요. 그러면 소리를 흉내내는가? 아니면 형태를 흉내내는가? 그럼 뭐가 생각나? 의성어, 의태어. 이 부분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이 유치원 시험의 단골이었어요. 이게 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선생님 오른쪽 봐봐. 음성상징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 모락이라는 말 있어 없어? 모락 뭐 한다? 피어오른다 쓰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에 보면 음성상징어의 유형을 쓰고 뭘 써라? 사람이 아닌 걸 사람에 비껴 마치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무엇? 표현하는 수사법. 이걸 뭐라 그러죠? 의인법이야. 그러니까 의인법은 선생님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 왜? 물활론적 사고가 이미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 유치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병행해서 시험할 거면 되는데 실제 선생님들 책에는 한 페이지에 다 들어있진 않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이론이 들어있잖아. 저는 이제 오늘 수업하기 위해서 관련된 문제를 다 한번 묶어봤어요. 또 이렇게 묶다 보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는 한 페이지 웬만하면 묶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자, 이래서 유치원 선생님들 문제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교과의 선생님들 평가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칠판 보시면 평가 방법 문제가 어떻게 국어과의 평가 방법이 진화하는가 봐봤어요. 2004년입니다. 2004년도의 문제 스타일은 뭡니까? 평가 방법에 뭘 써라? 이름을 쓰라고 그랬죠. 이름을. 자, 그 다음 2016 있습니까? 자, 이 문제가 어떻게 진화했냐면
이 방법은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지만 언제든지 반복 보면서 강점, 양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더라. 평가 방법에 장점을 주고 또 뭘 쓰는 거야, 선생님들? 명칭을 쓰는 거 맞죠? 그럼 얘는 장점이고 얘는 뭐야? 명칭이란 특징이었지. 그럼 선생님 이 문제가 2019년도는 어떻게 발달됐냐면 봐봐. 명칭을 쓰고 뭘 써라? 장점을 쓰라고 두 개를 보여놨어, 선생님들. 섞어놨지. 그리고 봐봐. 총체적 평가하고 뭐 했을 때?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장점을 쓰는 거야. 비교해서. 자, 그럼 이거 봐봤습니다. 이 문제도 봐봐. 이 문제도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진단, 포착, 조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연설하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선생님들 포착한다는 건 뭐였다는 거야? 관찰이야. 관찰에서는 어렵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무슨 평가를 해야 될까? 녹화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냐 그 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문제 지문을 보면 선생님 여기서는 봐봐. 쓰기 과제와 평가 기준을 미리 뭐 했어? 얘는 제시해 버렸지. 그리고 검토해 주라 그랬죠. 근데 이 문제가 올해 임용고사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올해 문제가 좀 특이했죠. 무엇을 써라? 과제를 쓰는 거였어.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의 스타일을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어딜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스타일은 100% 암기입니다. 암기를 못하면 못 써요. 근데 올해 스타일은 암기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더 어려워요.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 과제를 쓸 때는 선생님들 뭘 보고 평가 과제를 써야 될까? 요거 평가 과제 이거 뭐가 구성해? 중점이잖아. 이게. 그럼 봐봤습니다. 학습 목표와 관련된 평가 요소를 설정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복습 한번 할까요? 초등교육과정 사회과의 2022 개정 교수학습 방향 및 평가의 방향 1번이 뭐야? 그렇지. 기계적이란 거야. 자극과 반응 아주 좋았죠. 그러니까 사회과의 평가는 뭐 해야 돼? 목표, 내용, 방법과의 무한. 일관성이야. 모든 교과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평가는 뭐과 일관성이 있어야 돼? 학습, 목표지. 그럼 일단 선생님 여기서 학습 목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뭡니까? 그렇지. 요게 들어가 있을 때 요게. 이게 나와 있잖아, 선생님들. 어디에 포함해라? 표현활동. 여기서 표현활동은 뭘 말했어요, 선생님들? 말하기, 쓰기를 말하겠지. 그럼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자, 일상 언어 생활에서 무엇? 활용. 그럼 우리 일상 언어 생활은 대표적으로 뭘 많이 하죠? 대화를 많이 하죠. 그럼 일상적인 대화에서 뭘 써야 돼?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해보자라는 걸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철저히 보기를 봐야 됐어요, 여러분들.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이게 작년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졌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과거의 문제를 바탕으로 이렇게 묶어보는 것도 굉장히 선생님 효과적이에요. 또는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평가 방법 문제가요.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중요도 평정 쪽 문제고 이게 프로토콜 분석이야. 그 다음에 이게 녹화 기록법이고 지금 그 다음에 이게 총체하고 분석이거든. 국어는 이 외에도 평가가 무궁무진하죠. 그럼 이제 나왔던 거고 나오지 않았던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초등은 안 나왔지만 어디서 나온 거? 중등에서 나온 문제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중등에서 나온 문제를 봤더니 중등과 초등 특수의 단골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적정한 속도로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어라 있습니까? 요거의 조금 하위 단계가 뭘까요?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이게 읽기에 뭘 물냐면 유창성이에요. 그럼 선생님들 유창성을 물어보기 위한 평가 방법은 뭘까요?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어봐야 돼. 그걸 내가 분석하는 거야. 오독 분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독 분석은 아직 초등에 안 나왔죠. 이게 초특에 나오는 오독 분석의 예시야. 그래서 선생님들 초특 문제를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가에서 아직 초등에 안 나온 게 분석과 총체는 나왔잖아요. 그럼 쓰기에 분석, 총체 말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주요 특질 분석 있잖아요. 이게 선생님 2018년도에 중등 임용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만 보고도 선생님들 내용 충분히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넘쳐요, 넘쳐.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공부하자, 선생님 그 말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요게 2024 이게 작년 초등 문제 맞습니까? 요 문제 선생님 볼래요? 이제 왜 선생님들 중등을 많이 봐야 되는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인지주의 작문제 좀 봐봤어요. 이게 중등 문제입니다. 요 세 개의 선생님들 그림의 차이 알겠습니까? A, B, C의 선생님들 그림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나오면 봐봐.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뭐야? 쓰기의 단계 맞습니까? 그대로 가봐. 그냥 한 번에 쭉 뭐해? 차례대로 갔지? 얘는 지금 뭐 합니까? 가긴 가는데 두 번 올라갔지? 그럼 여기서 왜 올라갔을까? 여기서 왜 위로 올라갔을까요? 고쳐쓰기 해보니까 고칠 수 있다더라. 내 글은 게시판에 올려야 되는데 우리 반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글자를 많이 쓴 것 같아. 그래서 독자를 좀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단계를 점검해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더라? 계획에 문제가 있더라. 어디로 돌아가야 돼? 계획하기로 돌아간다는 게 뭐야? 회귀했다. 얘는 회귀가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선조적인 거잖아. 그럼 회귀가 제일 많은 게 뭐야, 선생님들? C지. 그러니까 점검해서 뭐하고? 회귀하고. 점검해서 뭐하고? 회귀한다 쓰면 그 말이에요. 요 B, C를 섞어 놓은 게 뭐야? 요거잖아요. 그래서 중등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선생님들. 중등은 이걸 표로 몇 개 줬어, 선생님들? 두 개. 초등은 한 개로 지금 섞어놨잖아요. A, B. 그럼 이런 게 나오면 여기만 보지 말고 선생님 뭘 봐냐면 단계를 봐. 중등은 단계를 어떻게 줬습니까? 계획하기, 생성, 지필, 고쳐쓰기로 줬잖아요. 초등은요. 계획하기, 생성, 조직, 초고 무엇, 고쳐쓰기. 그리고 초등 단계로 선생님 봐주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중등 문제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이것은 무궁무진해요. 선생님 사회과 또 문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사회과. 어떻게 문제가 진화하는가. 이게 2017년도 문제거든요, 선생님들. 사회과 2010년도 문제를 보면 수업 목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문화지. 세계에 알리는 무엇? 홍보. 그리고 뭐예요? 세계 문화 발전에 무엇? 교회라. 그럼 우리 문화에는 선생님 김치, 한복, 한옥, 한글, 효, 사상, 탈놀이 있습니까? 이것만 보면 공부할 건 무궁무진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문화 중에서 후배들에게 선생님들 남겨주고 싶은 문화 뭐 있어요? 이제 옷도 뭐 나이키라든가 막 이런 글자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선생님. 여기다 다 뭘로 써야 돼? 한글로 그냥 나이키라고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걸 물려줘야 돼? 후손들에게. 이걸 무슨 문화라 그럴까? 이걸 전통 문화라 그래. 요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문화 유산이에요. 그럼 우리 전통 문화에서 한글의 우수성은 널리 세계로 뭐야 돼?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뭐야 돼? 이 훌륭한 문화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탄해봐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이게 보편성을 띄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제 봐봐. 여기 봐봐. 공동체 의식, 과거, 현재. 요게 올해 문제에서 선생님들 뭘로 바뀌었습니까? 석굴암, 불굴암은 우리 문화유산 맞습니까? 불국사. 맞죠? 인류의 보편적. 그러니까 석굴암, 불국사를 세계에 널리 뭐야 돼? 알려서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뭐야? 세계 문화유산. 이렇게 선생님들 나왔던 게 좀 발전됐죠? 그럼 이 문제를 선생님들 뭘로 만들 수 있냐면, 그러면 경주 갔을 때 석굴암, 불국사 수학여행 가보시면 거기 해설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조용히 해설을 듣고 있어야지 막 떠들고 만지고 막 물건 훔쳐오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석굴암, 불국사 하면 자부심을 느껴야 되겠죠? 그치?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회과에서는 뭘 가르쳐야 될까? 우리 사회를 지속하는 이러한 가치와 태도를 애들에게 무엇? 전달해 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구나. 이러한 사회과의 본질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지? 시민성 전달.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또 뭐해? 확장시켜 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작년 문제는 전통문화 쪽 세계문화에서 나왔지.
이제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들 문화 문제를 하면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야 돼? 이건 나와버렸지. 자, 우리 문화가 있어. 김치가 있어, 김치. 김치가 있는데 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1번 가무치. 중국은 파우치.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흥겨우면 스님들 뭐해요? 막걸리 마시고 동네 마을에 가서 뭐해? 장구 치죠. 자, 혹시 클럽에 갔을 때 장구 치고 막걸리 마십니까?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가 뭐 할까 이제? 접변이지.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형태가 형성돼 안 돼? 되죠. 앞으로 문제는 그거예요. 문화의 무엇? 다양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화의 다양성과 관련된 이제 문화 접변, 문화 동화, 문화 전파, 문화 융합, 이쪽 문제를 봐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문화와 문화가 이렇게 결합된단 말이야, 선생님들. 그럼 이건 문화 변동이죠. 문화 변동은 거시적으로는 사회 변호지. 그럼 문화와 사회의 변화가 초래하는 게 뭘까요? 격차입니다. 무슨 격차? 빈부격차. 또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야. 또 그 디지털 디바이스. 또 뭐가 있을까? 문화 지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오른쪽 문제는 그 문제야. 사회 변화에서 요거 봐봐. 가장 최근에 뭐 나왔어? 정보화가 나왔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또 나올 수 있는 게 뭘까?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선생님 봤나 요즘에? 이제 여자친구만 생겨도 뭘 줘요? 50만 원 준대. CC만 돼도 50만 원을 준대요. 사귀면 50만 원 사귀면. 나 그런 점 참 궁금해. 그럼 어디까지가 사귀는 거야? 사귄다는 정의가 애매하죠. 자, 우리 사귀자. 50만 원 받고 이제 됐어. n분의 a. 자, 굿바이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할까? 우리 사귀자. 돈 줘. 빨리 돈 줘. 사겨.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게 정치. 그러니까 개념학, 논쟁 수업이 중요한 거였어요. 어디까지 커플을 인정할 것인가 애매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왜 제가 중등을 공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중등,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중등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중학교 내용이거든. 봐봐. 지역격차, 정보격차, 생태환경 교란, 전염병 확산, 노동시장 양극화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초등에 뭐 나왔을까? 여기 격차 나와버렸죠. 그럼 앞으로의 문제 선생님들 내기 좋은 게 뭘까? 지역격차 또 생태환경이야. 그러니까 2022 개정은 모든 교과에 뭐가 다 들어있을까? 생태 다 들어있잖아. 또 과학이나 특히 사회에 뭐 들어가 있어? 전염병, 기후변화, 전염병 있었잖아, 선생님. 또. 선생님, 그리고 노동시장 부어, 양극화. 굉장히 선생님 중요하고. 또 거기 봐봐. 자, 우리 사회 변동, 사회 변화 나왔지? 그럼 뭐 물어볼 수 있어, 이제? 문화 변동이야. 그 문화 병존이 뭐냐, 문화 융합이 뭐냐, 문화 동화가 뭐냐. 선생님, 이런 용어들이 교육 과정에는 없지만 검정 지도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봐봐. 이런 걸 하더라도 초점이 뭐야, 선생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와야 잖아. 그래서 초등, 중등을 이렇게 결부시킬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 때 선생님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 아, 전통 문화가 나왔고 세계 문화가 나왔으니까 이제 문화의 변동 측면을 생각해보자 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뭐야 돼, 선생님들?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오늘 배웠으면 집에 가지 마시고 2시간씩 뭐예요? 2시간씩 학원에서 복습하시고 가시죠. 복습 7시까지. 저도 안 가요. 연구실에 있을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과학 문제인데 이게 2018년 중등 문제거든. 아, 선생님, 교재에서 중등 문제는 연도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연도 필요 없어요. 사실 제가 고백한 뭐냐면 처음에 작업할 때는 연도를 까먹고 쓰지 않았거든요. 아니, 연도를 사실 찾으려는 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짜증나가지고 맞는 것도 맞지 않는 거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알겠죠? 이 문제 봐봤어요. 어쨌든 이 문제를 보면 이게 중등 문제거든. 뭐 하고 있습니까? 해륙풍의 생성이잖아. 그럼 해풍하고 뭐야? 육풍이지. 그럼 이 실험 봐봐, 이 실험. 어떤 정확하게 느껴지나요? 정말 수직
2등분 하고 있지. 이치 수직 2등분 하고 있잖아. 몇 도야? 직각이잖아.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직각을 정의해 보십시오. 이건 수학 문제야. 선생님, 그리고 이제 켜고 뭐 해야 돼? 꺼. 선생님, 그러면 표나 뭘로? 그래프로 제시했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해석하는 거 맞죠? 봐봐, 선생님. 모래와 물 중에 어느 쪽이 더 빨리 올라갑니까? 100% 뭐예요, 선생님? 올해 초등 문제하고 똑같죠? 그러기 봐봐. 맑은 날 낮에 바람이 바다 입질을 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해풍하고 뭘 묻고 있습니까? 육풍을 부는 까닭. 선생님, 똑같잖아요. 이미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실험을 얘는 훨씬 뭐 할까? 구체화시켜놨죠. 그러니까 이게 2024년에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초등에 2020년에도 나왔습니다. 2020년에 봐봤어요, 선생님들. 모래와 물의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걸 이렇게 연관질 수 있어 없어? 그래프화 시켰잖아. 그래서 문제가 같이 가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등 문제가 중요합니다. 중등. 또는 체육 문제 보실래요? 작년 문제가 선생님들 어떤 문제를 자세히 보렸냐면 우리 스포츠 교육 모형이 자세히 나왔거든. 그럼 과거 초등에 선생님 2010년도에 선생님 초등은 연도가 정확해요. 2010년도에 44번 문제 하키형 게임에서 이게 지금 스포츠 교육 모형이거든. 축제 분위기 리그 방식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여기 리그제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올해 문제가 뭐였습니까? 리그하고 뭐하고? 토너먼트가 물었잖아,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문제 중에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이게 지금 올해 시험 문제잖아, 선생님들. 이게 올해 문제, 요거. 스포츠 교육 모형의 무엇? 기억이 추구하는 목적은 스포츠 교육 모형 말하고 올해 문제. 이 문제는 스포츠 교육 모형의 목적을 묻는 거예요. 올해 제일 많이 틀렸습니다. 선생님, 스포츠 교육 모형의 목적은 뭐죠? 유능하고 열정적이고 박식하잖아요. 이제 웬만하면 안 나오겠죠.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들 2018년도에 중등 문제 그대로 있잖아. 스포츠 교육의 무엇? 세 가지 목적 중에서 요게 어떤 목적에 해당되는가 그 말이에요. 여긴 봐봐. 적극적으로 뭐 한다? 참여하니까 뭘까요? 열정적인이었어. 초등은 뭘까요? 여기서 보면 역할, 이해야. 그럼 뭐가 될까? 이해니까 이해. 박식하네. 박식한. 요게 이전에 어떻게 나왔을까? 이전의 문제요. 기억나요? 애들이 심판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는 문제 있었어. 그럼 이거 나와버렸지. 그럼 선생님 나중에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까요? 그렇지. 스포츠 교육 모형에서 가장 강조하는 학습 영역의 순위를 써라. 인지냐, 심종이냐, 정이냐. 선수로서의 역할에서의 학습 영역의 순서를 써라. 이런 식으로 더 심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를 또 보여줄게요, 진화. 이게 체육 문제에 2014년도에 문제 보십시오, 선생님들. 3차 시의 수업 활동 가하고 나를 줬어.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여기 봐봐. 무스칸 보스톤이라면 이게 뭐 어떤 스타일이냐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이거 다른 사람과 견주어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보다는 자기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출발점을 만들어서 성공적인 참여의 기회를 줘라. 성공적인 참여의 기회. 선생님, 모든 학생들이 성공한다. 그럼 무슨 학습이 증가할까? 실제 체육학습 시간이 증가하겠죠. 실제 체육학습 시간.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 또 보면 스스로 자신의 학습 수준을 점검하고 하나의 도전과제를 만들어서 처음 수준을 결정하고 다음 수준으로 옮겨갈 시점을 스스로 결정한다. 문제가 뭡니까? 그냥 명칭을 쓰는 거잖아. 요거 나오면 변별력 없어요. 요걸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스타일이었습니까? 이것은 포함식이죠. 이 문제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냐면 이게 중등 문제였어요. 요걸 주고 선생님 보십시오. 이 문제 봐봐. 훨씬 초등보다 더 구체적인 게 봐봐. 과제활동 전, 중, 후, 의사결정, 교사, 학생이란 말 있어요. 자, 문제. 무스칸 보스톤에서 수업 스타일을 나누는 기준을 말해 보십시오.
수업 전중 후에 의사결정권이 교사에게 있느냐 학생에게 있느냐. 이것도 중등 문제의 단골이었어. 이게. 자, 그리고 문제 봐봐. 문제에서 A부터 C 중에서 옳지 않는 것 찾고 수정하라고 그랬어요. 수업 전에는 교사 중심으로서 교사가 높이뛰기 과제는 교사가 선택해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양한 난이도를 준비합니다. 그럼 과제의 종류는 높이뛰기란 하나의 종류 맞죠? 그리고 그것은 학생 스스로 난 결정해서 점검받아서 점검하더라. 후 학생 중심. 일단 이 수업은 선생님들 무슨 수업입니까? 수준별 세액 수업 맞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포함식이잖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요거 봐봐. 여기 이 부분 있지? 초등은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근데 중등 문제에 뭐라 했어? 교사의 점검을 받는다고 했잖아.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명칭을 쓰는 거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포함식 스타일에서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선생님들 물어보는 거야. 그럼 왼쪽보다는 이제 오른쪽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등을 선생님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미술과 문제를 보면 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반복되고 진화하는 걸 봐봤어요. 2007년도에 나왔네. 미술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 관찰 표현 아니면 뭘까요? 상상 표현이에요. 제일 많이 나온 게. 관찰하면 상상해. 그럼 무슨 관찰할 때 뭘 관찰합니까? 관찰 대상을 말해봐. 인물을 관찰하면 뭐가 될까요? 인물화가 되겠죠. 그거 시험에 잘 나왔잖아, 선생님들. 자신과 대상 있잖아. 나를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정물 표현이에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정물이 나온다면 뭘 물어볼까? 시점이나 명암, 양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풍경 표현이에요. 풍경을 보는 거야, 풍경. 그럼 우리가 보는 풍경 중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풍경은 뭘까요? 풍경 중에 선생님들 제일 많이 봐, 우리가. 나무야, 나무. 나무. 나무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잖아. 그러면 나무를 관찰하기 전에 그림이 있고 관찰한 후에 그림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나무가 있고 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풍경 표현에서 뭐가 나오면 원근 표현이 나오는 거야. 그럼 초기의 원근 표현은 뭘까요? 단순한 중첩이나 크기의 변화였습니다. 이게 2007년도 문제. 그림을 주고 크기의 변화나 중첩을 물어볼 수 있겠죠. 원근이야. 자, 이렇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 1점 투시온구인잖아, 선생님들. 요 문제가 2009년도에 어떻게 발달되는가 보십시오. 이 문제가 미술과 문제상 가장 어렵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보면 선생님들, 자, 올해 문제하고 똑같이 선생님들 뭐 해라? 미술품을 비교 감상이란 말 있습니까? 자, 국어라고 치면 작품이 몇 개 나와? 글의 구조가 2개지. 무슨 우리 국어에서 글의 구조에 뭐가 있을까? 비교, 대조지. 비교하려면 차이점이 공통점이. 공통점을 비교해야지. 그럼 이 두 작품을 뭐 해야 돼? 공통점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해야 돼. 미술은 이 공통점을 다 어디서 발치할까요? 표현 재료와 연구,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에서 발치하는 거예요. 이 문제 봐봤습니다. 이게 그러면 선생님들 동양과 그 다음에 뭘까요? 서양이야. 그리고 문제 보실래요, 선생님들? 자, 분석 내용을 참고하란 말 있습니까? 여기서 분석하면 혹시 기억나는 미술, 그렇지. 펠드맨 기억나시죠? 펠드맨의 두 번째가 뭐야? 형식 분석이었잖아. 그 분석이야, 분석. 이게. 그리고 조형 요소, 표현과 그 다음에 뭐야? 시점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라고 그러잖아. 이 문제 중등도 못 풉니다. 중등도 이것처럼 못 풀어요, 선생님이. 이 문제가 어떻게 퇴보했을까? 이렇게 퇴보했습니다. 이거 봐봐, 선생님들. 가까이 있는 학교 건물과 멀리 있는 나무 산을 그리게 했다. 같은 크기로 그리는 학생이 있었다. 뒤에 있는 나무를 학교에 더 진하게 그렸다. 정말 퇴보해버렸지? 이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둘 다 2009년도죠. 2009년도 왼쪽 문제는 모의평가 문제. 그러니까 2009학년도에 임용이 논술형으로 처음 바뀌었잖아. 그해 5월 달에
전국 교대 선생님들 30명을 추출합니다. 학교마다. 그리고 서울로 해쳐 모였어. 5월달에. 그리고 이 문제를 풀라 그랬어. 푸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1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원근은 굉장히 쉽게 물었죠. 자, 그리고 2010년도에 다시 봐봐.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더 발달됐는가. 얘도 지금 뭐야, 선생님들? 1점. 특시원군 맞습니까? 이게 크게 그리고 이게 뭐예요? 작게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가 등장해? 과거에는 이거였잖아. 2점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아. 등장하죠. 얘는 여기서 만나 안 만나? 그러니까 1점이죠. 그렇지? 자, 이 문제가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자, 그림 대신에 이제 건물 군촉을 줬지. 그리고 여기서 봐봐, 여기서. 여기 봐봐, 여기. 안 만나잖아. 그럼 얘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만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를 뭐 할까? 이쪽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이게. 그러니까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 자체의 심리적 부담이 큰 게 뭘까요? 2024야. 왜? 이거 뭐야? 그림이 나오지 않고 실과가 나와. 실과. 이거 실과 문제 이게. 이렇게 선생님들 문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 미술이 굉장히 많이 진화합니다. 그럼 봐봐, 선생님들. 제가 원근이 이제 나왔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안 나와? 또 나올 수 있지. 그럼 앞으로 나온다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초등에서 뭐 안 나왔습니까? 뭐에 대한 안 나면 공기용문법. 이거에 대한 설명은 잘 없었죠. 그래서 뒤에 중등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자, 동서양의 원군법을 뭐 해라? 비교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묶어보는 거예요. 묶어보는 거. 선생님, 그리고 관찰 표현이 잘 나왔다 그랬잖아요. 문제 차이 봐봐, 선생님들. 얘가 그림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이게 나무예요, 이게? 그럼 이렇게 얘가 나무를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 얘 손을 잡고. 자, 운동장 가자. 너랑 지나면 사육신묘를 가는 거야. 그럼 사육신묘 가서 뭐 할까? 나무를 한번 만져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발전해 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이걸 보고 이렇게 그려버렸단 말이에요. 이 관찰 표현. 그럼 이런 도식에서 뭐 할까?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데리고 나무를 보라 그랬지. 자, 이 문제야. 자, 이거 봐봤습니다. 정말 해맑죠. 이렇게 뭘 그려버렸을까? 꽃을 그렸어. 이게 무슨 사고야? 물알이지. 그럼 물알은 나왔죠. 그럼 또 어떤 사고 있을까? 선생님, 삐아제의 인지발달에서 전조등학교의 특징, 자기중심 또 상징적 사고야. 그림을 그리고 상징해요, 상징하잖아요. 이름 상징하잖아요, 선생님들. 또 뭐라는 사고 있잖아. 선생님, 이거 있잖아. 자기중심적 사고를요, 미술가의 조형 원리랑 연관지면 어떤 조형 원리를 묻기 좋을까? 자기중심적 사고. 단체 사진을 그리는데 친구들은 1m야. 지키는 2m야. 그렇지, 강조. 이렇게 유화가 나와 있더라고. 무대 좋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조형 원리와 애들의 그림의 특징이 있죠. 이걸 이게 접목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애를 데리고 또 무슨 표현해야 돼, 우리가? 관찰 표현해야 되겠지. 이게 18에 또 나와. 이렇게 그렸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린 애를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도록 해야 되겠지. 그럼 또 뭐 해야 돼? 관찰 대상을 줘야 되겠지. 이제는 요걸 줬어. 밖에 나간 게 아니라 동일한 대상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가를 쌤 보여주는 거야. 그럼으로써 나뭇잎은 초록색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색이 될 수 있다는 걸 뭐 할까? 보여줄 수 있겠지. 이렇게 인상주의를 제시했죠. 이 문제가 어떻게 발달했습니까? 23. 똑같이 뭘까요? 관찰이지. 그럼 뭘 관찰할까, 이제? 지금 선생님 봐봐. 요거 자연물 맞습니까? 자연물을 관찰했잖아요. 뭐야? 이건 이제 그런 인공물 쪽이지. 그럼 이제 자연과 인공을 관찰하는데 뭘 물었냐면 관찰 방법을 묻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긋나게 반복하게 붙어 있더라. 뭘 발견해라? 규칙성. 여러 방향, 여러 시점이에요. 시점이 봤더니 뭐가 달라졌어요, 형님들?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지는. 이게 뭐야? 자연물. 이게
인공물이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관찰해가지고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를 했잖아. 이제는 관찰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지. 어떻게 관찰했는가? 이런 선생님들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선생님들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출을 이렇게 모아보는 게 굉장히 나중에 정리할 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외우자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무엇? 변화해 가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이게 이제 초등 문제잖아. 그 뒤에 유아 문제 보실래요? 이제 이 그림의 특징 봐봐. 이 그림의 특징. 이걸 만약에 유명한 화가가 그리면 정말 명화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나 우리가 그리면 손잡고 이제 그림 치료 받아야 되지. 이게 무슨 선이야? 기수선이야. 이게 뭐야, 선생님들? 상어지. 상어가 뭐 먹었습니까? 그렇지. 바다 쓰레기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얘들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얘들은 선생님들 버스에 있는 사람을 그리라고 그래. 얼굴만 보이는데 뭘 그립니까? 남녀 CC가 손을 잡고 있어. 안 보이게 다 그리지. 이걸 뭐라 그래? 엑스레이적 표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얘들 표현이란 말이에요. 투시적 표현 맞습니까? 얘 봐봐요. 얘는 또 뭐야? 모랄론적이지. 이게 햇님이지. 여기다 뭘 그려버릴까? 달림을 그려봐요. 이 특징이 뭘까요? 동시적 표현이. 이 시간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또 선생님들 원근이 나왔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애들 그림 그리라면 되게 어떻게 그리냐면 가족의 그림을 그려야 그래. 그럼 애들이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이 뭘까요? 밥 먹는 거예요. 근데 되게 밥 먹을 때 식탁이 네모야, 둥그런 거예요? 둥그런 식탁이에요. 미안해, 본인 네모도 있는데 둥그런 식탁에다가 시점은 대부분 위에서 아래야. 그러니까 원근은 어떻게 해버릴까? 중앙 원근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원근이 이렇게 잘못된 걸 주고 또 이런 특징이 뭐냐?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애들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도움돼요. 여기 보면. 또 선생님들 미술과 문제 보실래요? 어떻게 진화했는가? 앞에는 선생님들 관찰 표현이었죠. 얘들은 대부분 단원명이 뭘까요? 이런 거 실제로 봤습니까? 자기 집 전화기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에 전화기 필요도 없죠? 핸드폰인데 전화기가 왜 필요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렇지 않잖아, 선생님들. 이런 조합이 있어, 없어? 이런 조합이 없단 말이야. 이런 기이한 만남을 뭐라 그래? 대표이지 마. 이 문제 봐봐. 이 문제에서는 미술 용어 방법을, 답이 뭐야, 그러면? 대표이즈망이죠. 공통점을 발견했지. 근데 이 문제 봐봐. 이 문제가 2023 보십시오. 2023은 아예 나와 있어. 뭘 적용했는가? 대표이즈망 기법을 적용했네요. 라고 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작품의 의미를 탐색해보라 그랬지. 그럼 이 작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어떤 기법이? 대표이즈망 기법이 적용되어 있잖아. 근데 이 작품을 탐색하는데 여기 문제 봐봐. 훨씬 어려운 거야. 이 작품. 마그리트 있어가지고 선생님들 이런 게 보였어. 뭔가 이상하더라. 뭐가 이상했어, 선생님들? 요거. 비례보다는 이게 이상하다고 했지. 빛과 유리창 등은 보통 훨씬 크게 그려져 있네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선생님, 얘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표현한 의도가 뭘까? 대페이지. 이게 대페이지망 기법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돼야하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대페이지망 기법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기이한 만남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기이한 만남.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했는가? 조형 원리를 작품에 적용하여 의도를 무엇?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어떤 조형 원리입니까? 아예 출제자가 아예 나눴잖아요, 선생님들. 리을. 그러면 무엇을 찾을 수 있더라? 이 작품에서 비례. 근데 여기서는 비례의 원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깼다는 거예요. 왜? 얘가 지나치게 뭐 할까? 커잖아. 그러니까 비례의 원리를 깨므로써 기이한 만남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할 수 있죠. 선생님, 왼쪽보다 10배는 어렵죠. 이 문제가. 이런 게 선생님들 최근의 문제 스타일이고, 미술, 최은미 실축 봤을 때요, 의외로요, 최은미는요, 초등 문제가 중보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등은 실기 자체의 문제를 내버리거든. 초등은 교육론을 섞어놔요. 최근에 더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전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기출이 반복된다는 걸 설명했고, 그 다음 이제 7월부터는 선생님들 뭐 해야 되냐면, 2022 개정을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돼. 본격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미술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미적 체험, 개념, 지각, 성찰, 소통하면 교육과정에 해설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걸 추가한 거예요. 성찰을 보였다. 2022에서 추가했다. 해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선생님들, 요것은 교육과정에는 안 나와 있고 3월달 교육부에서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했었거든요. 7월에 연수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연수 자료를 제가 쭉 분석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재구성했습니다. 절대로 거기 있는 표를 사용 못하게 해서 임의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봐봐, 선생님들. 범주가 있고 내용 요소가 있고 성취 기준이 있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선생님들. 2015에서는 성취 기준을 어떻게 결합해서 제시했지? 2015에서는 기능하고 내용 요소를 결합했죠. 2022는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결합해서 뭐 했어? 성취 기준이었지.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는 그러면 선생님들 성취 기준 주고 내용 줘서 빈칸 들어서 쓰라고 그랬잖아. 이제 문제 스타일이 뭐냐면 뭘 주고 성취 기준을 주고 여기에 관련된 뭘 쓰라고 할까? 범주를 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여기 지금 14라는 건 뭐야, 선생님들 지금? 14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걸 주고 뭐 할까? 범주 물어보겠지. 그럼 이제 요렇게 선생님들 내용을 정리했잖아요. 그럼 제가 기출을 변형할 때 3, 4학년 기출문제 속에는 다 이게 들어있어. 이제 2022의 성취 기준을 뭐 할까? 집어넣어주고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범주를 선생님 쓰는 거야. 자, 이렇게 선생님 정리를 했어. 이렇게 정리하는 의도가 뭐냐면 기출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2024 문제거든요. 이게 작년 이제 중등 문제인데 여기 봐봐. 내용 요소를 활용하여 성취 기준을 보였다. 진술하는 방식, 그걸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취 기준 속에는 내용 요소 최소한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바탕으로 진짜 뭘 주고 성취 기준을 주고 몇 개가 뭐가 결합되는가 쓰는 거 있잖아. 그렇게 변형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다 제시했고, 제가 3, 6월 수업할 때 선생님들 이런 자료는 7, 8월에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과학 같은 경우 선생님 봐봐. 그러니까 과학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문제 스타일을 보면 과학은 2022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있죠. 여기서 다 나와요. 근데 형식은 똑같은데 뭐만 바꿀까? 물리는 물리, 지학은 내용만 바꿔놔요. 그랬을 때 작년 문제 스타일 봐봤어요. 스타일. 작년 문제 스타일 봤더니 여기 보십시오. 기형, 니은에 해당되는 과학과 교육과정에 용어란 말이 있습니까? 이게 봐봐. 기억하고 뭐하고? 니은. 그럼 지식이해하고 가치태도의 하나를 비워놨죠. 그리고 또 문제 스타일 봐봐. 자료 1에 미출진 디귿에 포함되는 과정 기능. 이걸 줬죠. 이걸 주고 자료 위에 마.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 전년까지는 이 문제 스타일이 뭐였을까요? 기초탐구 과정을 뭐하고? 통합탐구를 묻는 놈들이 바뀌었잖아, 선생님들. 이렇게. 자, 그러면 학습 활동을 주고 뭘 쓰라고 한다?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수집 및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의사소통가. 해보. 고르라 그랬지. 근데 이거 초등 문제라면 이거 안 줘, 이거. 그냥 애워서 써야 돼. 써야 돼, 이게. 그러면 시험은 기초와 통합 탐구 과정을 물을 수 있고 다르게 과정하고 기능을 물을 때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뒤에 문제도 선생님들 같은 문제입니다. 다. 같은 문제인데, 근데 또 하나 이제 여기 이쪽 문제 봐보세요, 선생님들. 이쪽 문제에서는 선생님들 지금 뭐 했냐면 같이 뭘 줬습니까? 태도를 지금 선생님 줬잖아. 있지? 그래가지고 나의 가장 잘 드러난 무엇? 태도 범주를 무엇? 고르라 그랬잖아. 그래도 개방성하고 뭘 물었습니까?
윤리성 물었죠. 어찌됐든 그러면 과학은 뭐다 암기해놔야 돼? 가치태도, 과정기능 다 뭐야 돼? 암기가 쓰면 필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기도 또 봐봐. 과정, 기능을 선생님 물었잖아요. 이런 식의 선생님들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보시면, 이 중등 문제 보십시오, 선생님들. 이런 가치태도를 뭐 했어? 비워놨지? 여기에 들어갈 걸 무엇? 쓰는 거야. 쓰는 건데, 선생님들, 이게 초등에서 앞으로의 문제에서 출제되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선생님들. 생태적 책임감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초등교육과정 문제에서도 과학과에서 생태교육이란 용어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지. 이런 문제는 대부분 뭐가 따라갈까? 지속가능이야. 뭐가 따라간다? 지속가능. 이게 이제 지속가능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체크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봐. 중등 문제에서 선생님들 뭘 물었습니까? 이게 작년 문제야. 무슨 소양을 함양에 의해서 무슨 소양? 그래가지고 어떤 것들을 많이 사용해라. 여기 지문 있잖아, 선생님들. 초등 문제에서 기존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죠? 모형. 모형 사용하는 이유가 뭐였지? 이해와 흥미 쪽 있었죠. 근데 2022에 뭐가 추가되어 있을까요? 이 디귿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추가되는 게 뭐냐? 디지털이 있으니까 증감이나 가상현실 있죠. 그거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나세요? 우리 곰팡이? 집안에 곰팡이 보도록 해서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하고 직접 QR 찍어가지고 그 들어가 봤어? 안 들어가 봤어? 그 QR 30개 지금 줬는데 집에서 해보셨습니까? 지우가 그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우리 버섯 하면 직접 산으로 들어가봐야 될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그런 교육이잖아요 지금. 이런 식의 선생님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저도 이제 여기에 맞추어서 내용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선생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봐봐. 여표 선생님들 중요했죠? 여표 여기 뭐가 헷갈리지 말자. 기초하고 통합. 그래서 여기 기초하고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 통합 있잖아. 통합. 그 다음에 시험에서 선생님들 과정 기능이 잘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내체표에 보면 뭐가 나올까? 영역별 뭐가 나왔어, 선생님들? 과정 기능이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럼 이 말 속에 기초와 통합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지. 그럼 좀 전에 선생님들 이러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시험에 잘 나왔냐면 학습 활동을 던지고 시험에 잘 나왔지. 여기 봐봐 여기. 표와 그래프로 무엇? 나타내 보아라. 수집하고 뭐 해보아라. 해석해라. 여기 왜 과정 기능이 여기가 된지 아시겠어요? 시험은 이걸 주고 여기와 관련된 무엇? 과정 기능을 쓰라고 하잖아. 또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좀 전에 이 문제 기억나? 윤리성 또는 무엇? 개방성 기억나시죠? 그것은 과학의 가치, 태도. 중등에서 선생님들 윤리성이 나와서 윤리성을 제가 추가해 놓은 거예요. 설명을. 그리고 오른쪽은 과학적 태도 초과정 지총에 있어 없어. 이 책을 접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선생님들 족보에는요 이론, 강론, 교육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치태도 선생님들 유용성, 창의성, 윤리성, 개방성, 지속가능 사회. 좀 전에 또 우리 생태란 말 기억나 안 나?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취 중에서 생태, 창의성, 기후변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뭐 지속가능, 기후위기 이런 문제를 다 모아서 가치태도를 물어보시도록 하는 거예요. 의도를 알아야 돼. 그리고 선생님들 기존 초등 기출에 뭐 나왔습니까? 개방성은 뭐하고? 예상기가 다르더라도 나온 대로 쓰는가? 정의성이야. 이제 정의성은 뭐로 나올까? 윤리성이에요. 윤리성.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옆에 유사 중등들이었으면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전에 문제가 선생님들 핵심 아이디어 빈칸 뚫어놓은 문제가 있었거든. 이게 핵심 아이디어를 빈칸 뚫어놓고 쓰는 문제잖아. 중등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핵심 아이디어 뭐야 다 묶어서 또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중등 문제에 디지털 소양 나왔죠. 그래서 초등에서 일단 교육과정에서 뭘 봐야 돼? 디지털 소양 가상 증강을 봐야 되겠지.
그리고 할 일이 뭘까? 성취 기준에서 디지털 소양 들어있는 파트 다 모아야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뭘 모은 거야, 선생님들? 디지털 관련된 내용 있습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다 모아서 선생님들 공부하도록 제시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들 2022 개정 가장 최근의 자료까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감안해서 다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한꺼번에 뭐 한다? 수업한다는 것을 지금 쭉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족보를 주고 사이사이 기출을 초등, 중등, 초특, 유아 있죠. 그걸 다 쌤 접목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쌤 좀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쌤 공부를 해온 것들 쭉 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게 가장 뭐하다?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6월 29일부터 10주간 여기에 있는 걸 봐야 돼. 주구장창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주가 끝나니 다음에 이제 추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더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다 뭐야, 더. 족보에 없는 내용을 뭐 할까? 추가해서 선생님들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중순이 가까워지면 뭐 소문 돌고 그러면 족보에서 뭐 하면 될까, 이제? 다시 찾아주면 돼. 소문 돌았던 것 중에서 체크해가지고 그걸 공부하자. 그런 의도에서 선생님들, 원래 족보적인 강의 계획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해서 선생님들 제시해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수업은 이런 맥락에서 선생님들 토요일 날은 족보기기, 그 다음 주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 공부했던 과목을 뭐 할까? 시험 봅니다. 과목별 시험 모의고사에. 그래서 10시부터 처음 온 선생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국어를 공부할까요? 오늘 국어 다 안 끝나있습니다. 국어가 다음 주하고 이번 주가 국어하고 미술입니다. 그럼 2주간 하면 국어 미술이 끝나. 그럼 다음 주 금요일은 뭐 시험 볼까요? 국어하고 모의고사 하나를 시험 봅니다. 국어 과목별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과목별 문제하고 모의고사 문제가 있는데 과목별 문제는 10문제 중 15문제예요. 이게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모의고사 A, B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주간 모의고사 10회를 봅니다. 10회 매주 하나씩. 그리고 이제 과목별 문제도 하나씩 보면서,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 주 금요일은 뭘 봐야 될까, 선생님들? 미술을 보겠죠. 이런 식으로 10주간 선생님들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선생님들 족보의 일권에 있는 국어 있죠. 국어를 수업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